수동태 같은 경우는 비동사 다음에 PP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배웠죠. 얘들 뒤에 목적어가 원래 오면 돼야 안 돼요? 원래는 안 돼. 근데 목적어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불렀어요? 이사오. 안 까먹겠죠? 외울 땐 살짝 부끄러웠지만 기억력은 오래. 점수는 2년 갈 겁니다. 이사오가 튀어나오면 뒤에 목적어 같이 생긴 놈이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거고, 제가 이거는 감동 실화인데 아침에 출근해서 이제 인강 질문을 받았을 때 오늘 수동태 능동태 질문이 나왔어요. 인강으로. 이게 BPP 형태인 건 수동태인 게 너무 잘 보이는데 선생님, 저는 이런 거 있잖아요. 진행 시제라든지 혹은 제가 이제 완료 시제가 되었을 때 수동태를 잘 못 골라내겠어요 라고 많이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메커니즘은 비동사 뒤에 과거 분사가 있냐 없냐예요. 이 비동사 다음에 과거 분사가 없고 ing 형태가 나온다면 그것은 완료 진행형, 즉 능동태로 넘어갈 수도 있겠죠. 중요한 것은 BPP라는 저 메커니즘이 완성이 돼야 돼요. 수동태는 날고 기어봤자 그냥 비동사랑 PP 형태가 있어야지 수동태로 인정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이것과 반대되게 대비되게 그냥 have pp가 오는 수도 있잖아요. 그쵸? have pp만 있으면 수동태가 안 돼요. 맞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겠지만 그냥 have been pp까지 있어야지 수동태가 가능한 거고, BPP라는 것이 핵심 메커니즘이에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포인트. 요 사이에 겁내이 자주 들어가는 놈은 누구예요? 부사예요. 문법은 돌고 돌기 때문에 여기에 부사가 자주 들어간다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셨어야 하는 겁니다. 끝. 자,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아름답게 수태시를 다 배웠네요. 그렇죠? 다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아니, 아직 한 발 남았다. 바로 시제. 안 끝났어. 뭐냐? 우리가 배웠던 시제를 종합해 보자면 일단 단순 형태인 현재, 과거, 미래로 쪼개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시제가 있어요. 그게 무슨 시제냐? 바로 가상의 시제라고 부르고요. 조건문과 가정법이 있습니다. 둘 다 가상의 시제고 시제에 속한다라는 거예요. 뭐에 속한다고요? 시제에 속해, 시제에. 조건문은 이런 겁니다.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를 한다면 토익 100점이, 200점이, 300점이 오른다. 이런 것들은 조건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미국인이었다면 바로 토익 만점이 나왔을 텐데 이런 건 가정법이에요. 말이 안 되는 소리. 조건문은 말이 되는 소리, 가정법은 얼토당토 않는 소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조건문 문제를 풀 때는 하나만 주목하시면 돼요. 뭐냐? 혹시 기억나요?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뭐가 뭐를 대신하죠? 그거지. 현재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라는 게 바로 포인트죠. 이렇게. 자, 그래서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요거를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미래 시제 위를 못 쓴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가정법에 있어서는 총 3가지 형태의 가정법을 배울 거예요. 몇 가지라고요? 갑시다. 오늘 그거 배우러 강남역 온 겁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늘 저 문을 열고 나갈 때 혹은 라이브 클래스를 보다가 컴퓨터를 끌 때는 가정법 3가지가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3가지. 첫 번째, 가정법 과거 한번 더 알려드릴게요. 가정법 과거는 이름만 과거의 별표를 쳐두세요. 진짜 말 그대로 이름만 과거더라고요. 이름만. 왜? 과거 사실을 가정하는 것도 아니야. 그냥 현재 사실을 가정하거든요. 이 문장을 쫙 보세요. 만약에 컴퓨터가 저렴했더라면 내가 한 대를 샀을 텐데,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의 말투는 지금 컴퓨터가 저렴하다는 거야, 안 저렴하다는 거야? 지금 안 저렴하다는 거야. 지금 내가 산 거예요, 안 산 거예요? 안 샀고 살 마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말인즉슨 요거 두 문장 다 현재 사실에 대한 반대를 말을 하는 거고요. 중요한 것은 가정법이란 걸 쓰려면 거짓말을 2번 해야 돼요. 거짓말을 몇 번 해야 돼요? 잘 들어요. 가정법 한 개를 만들려면 거짓말을 2번 해야 돼요. 뒤에 내용도 반대죠. 안 샀죠, 지금 컴퓨터. 앞에 내용도 반대예요. 컴퓨터가 싸지 않습니다. 오케이? 요 개념을 잡고 들어갈게요. 가정법 과거의 생김새는 왜 과거란 이름이 붙었는지 아셔야 돼요. 왜 과거란 이름이 붙었느냐? 따라 나오는 동사 형태가 과거형이라서 그래요.
무슨 형이라고요? 동사 생겨먹은 생김새가 과거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가정법 과거구나 라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잘 들으세요. 이렇게 접속사가 붙은 놈이 항상 쫄병이라고 했어요. 접속사가 붙은 게 뭐라고요? 이 쫄병을 종속절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절이요? 종속절. 그리고 접속자가 붙지 않는 거, 접속사가 붙지 않는 쪽을 주절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절이요? 주절. 자, 그런데 주절에 오는 동사의 상태를 잘 보시면 조동사와 함께 옵니다. 대표적인 조동사 would, could, might가 있는데 한 개 더 추가해서 should까지 넣을게요. 그래서 would, should, could, might를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기억을 잘하는 방법은 우습쿠마라고 기억하면 돼요. 뭐라고 기억해요? 우습잖아요, 맞죠? 가정법 우습쿠마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우습쿠마 다음에 동사 원형을 써주면 되는구마. 알겠어요? 네, 이거예요. 자, 잘 들어요. 우스쿠마가 if절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if 뒤에 혹은 if 앞에 따라 나오는 문장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if랑 별도의 문장에 우스쿠마가 붙는 겁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실제 시험장 가면 if가 항상 먼저 앞에 종속절로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이 종속절이랑 주절이랑 자리 전체를 바꿀 수도 있어요. 우스쿠마 먼저 나오고 뒤에 if가 붙은 문장이 나올 수도 있거든. 그럼 여러분들은 잘 들어요. 무조건 if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우스쿠마를 보고도 가정법을 떠올리세요. 그냥 아시겠죠? 우스쿠마가 나왔는데 문장이 두 개다. 한쪽은 가정법이다라고 떠올리면 돼요. 그냥 아시겠죠? 이게 두 가지 방법이에요. if를 보고 찾거나 우스쿠마를 보고 찾거나.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예문 1번, 2번 한번 풀어보시고 해석까지 해보세요. 화이팅! 화이팅! 자, 다행스럽게도 두 문제 다 if를 보고 가정법이라고 눈치를 챌 수 있겠죠. 그렇죠? if가 나오면 시제를 확인하세요. if절의 시제가 뭐예요? 과거. 그럼 가정법 과거네. 뒤에 우리가 좋아하는 4대 천왕 조동사는 뭐예요? 우스쿠마. could 바로 쓰면 돼요. 이 문장 해석해 볼까요? 만약에 우리에게 조금 더 많은 탈 것들이 있었다면 우리가 배달 시간을 줄였을 텐데 이 말인즉슨 지금 탈 것이 충분해요? 안 충분해요? 없어. 배달 시간 줄였어? 못 줄였어? 못 줄였어. 큰일 났어 지금. 두 번째 if를 보고 시제를 보니까 가정법 과거네요. 뒤를 볼까요? 아하. 역시나 우리가 좋아하는 우스쿠마 때려버리면 되죠. 자, 그럼 여러분들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우리 근로자들이 조금 더 경험이 많았었더라면 그들의 일이 조금 더 나았을 텐데 이 말인즉슨 지금 근로자들이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없고 우리 지금 일이 형편이 없다라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두 가지에 의존하는 거예요. if랑 우스쿠마. 요거에 의존을 하시면 되는데 여러분 여기 있네. if를 생략을 시킵니다. 예전에 무한도전이라는 예능을 보면 홍철 없는 홍철팀이 있죠. 저도 그 편 진짜 좋아하는데 if 없는 if 가정법 들어갑니다. if는 없어요. 근데 if가 없는 가정법이래. 이게 if 없는 if 가정법. if를 제외하면 if를 생략을 시켜버리면 뒤에 있던 갑자기 were이 튀어나와 버리죠. 이게 were I in 이런 식으로 문장이 굉장히 이상해지거든요. if가 생략이 되어버리면. 그럼 여러분들이 이 가정법을 발견해내는 방법은 두 번째 방법이 있겠죠. were를 보시고 were 나오면 선생님이 가정법이라고 했는데 라고 떠올리시면 돼요. were이 문장의 가장 앞에 쓰면 가정법이다 라고 떠올리시면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잘 들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 were로 시작하는 문장이 앞에 와서 망정이지 이따가 여러분 퀴즈 풀 때 제가 이걸 뒤로 뺄 겁니다. 왜? 실제 시험에서 뒤로 빼거든요. I would sell that house were in your place 막 이렇게 되거든요. 문장 이상하죠. 그럼 여러분들 찾는 방법은 뭔가 I in 이게 이상하다는 걸 눈치를 채고 풀거나 안 그럼 이걸 눈치를 못 채면 우스쿠마에 의존하세요. 그냥 우스쿠마가 나오고 문장이 두 개 있으면 가정법 각이다라고 잡아주시면 돼요. 밑에 있는 문장을 쫙 보세요. 지금 예문을 보면
R로 시작할지 월로 시작할지를 물어봤는데 모르겠다 싶으시면 뒤에 코드에 동그라미 하면 되겠죠. 우수 코마, 코드 코마 나오고 문장 두 개니까 if 생략하고 앞에 빼버리면 되니까 정답은요. 월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잘 들어요 여러분들. 이게 실제 시험장 가서 가정법 문제가 8개씩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많이 나와봤자 1개거든요. 근데 이걸 제가 왜 이렇게 집착을 하냐면 파트 7에 가정법 문장이 나와요. 그럼 이게 해석이 되게 잘 안 될 때가 있거든요. 지금 이 문장을 해석을 할 때 잘 안 될 것 같으면 무조건 이것만 기억해요. if가 있었던 문장부터 무조건 먼저 해석하면 돼요. 뭐부터 먼저 해석해요? 무조건 if 있는 것부터 먼저 해석해요. 지금 설령 이 앞부분에 if가 없어졌다 하더라도 if를 넣고 다시 이 앞부분부터 해석을 하세요. 만약에 그 시설들이 수리가 되었더라면 우리가 충족시켰을 텐데 경영진의 요구를 이렇게 푸는 겁니다. 괜찮나요?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정리 한번 합시다. 이게 가정법은 문법을 이제 공부하면서 약간 공식처럼 바로바로 튀어나와야 되거든요. 가정법 과거 지금까지 배운 거 if로 시작을 하죠. 주어가 나오고 동사의 시제가 뭐예요? 여기가 과거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콤마 찍고 뒤에 접속사가 붙지 않는 주절이 들어와요. 어떻게? 여 주어 나오고 그 다음 뭐 나와요? 우수코마 나오고 뒤에 동사 원형이 나오는 거마. 이게 가장 초보자 단계입니다. 약간 이거는 뭐 매운맛도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순한 맛이에요. 매운 떡볶이로 치면 순한 맛. 난이도 좀 올라갑니다. 뒤쪽을 앞으로 뺄게요. 갑시다. 주어 나오고 우수쿠마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우수쿠마를 보고 각을 잡아야 돼요. 시험장 가서도. 콤마가 안 찍히죠? 뒤에 if가 나오면 과거형 이렇게. 그런데 더 재밌는 거 여기서 if를 없애버려요. 그럼 뭐가 앞으로 나와요? 잘 들어요. 모든 동사의 과거형이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if도 다른 일반 동사의 과거형이 있을 땐 생략을 못 시킵니다. 그냥 월이 있을 때만 생략을 시킬 수 있는 거니까 월이 가장 앞으로 나오고 주어가 나오고 월이 나왔으니까 뒤에는 보어가 나오거나 PP 형태의 나머지 떨거지 동사가 남아 있을 것이다. 이게 이제 가정법 과거의 최종 진화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돼야 해요. 침착하게. 자, 그럼 이제 과거를 배웠으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정법 과거 완료. 가정법 과거 완료란 과거에 이미 일어났던 일을 반대로 가정하네요. 이미 일어났어. 이미 일어난 일을 반대를 하는 겁니다. 보도록 할게요. 자, if I had left 여기 시제가 바로 과거 완료네요. 그래서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부르나 봐요. I would have called him. 내가 번호를 남겼었더라면 그가 나한테 전화를 했을 것이다 라는 표현이네요. 이 말인즉슨 내가 번호를 남겼어요? 안 남겼어요? 안 남겼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한테 전화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이겁니다. 이 가정법 과거 완료는 포인트가 if절의 시제가 과거 완료예요. 무조건 가정법의 이름은 if절의 동사의 시제를 따라간다는 겁니다. 네이밍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따라 나오는 주절에 우스쿠마가 나올 겁니다. 뭐가 나온다고요? 딱 우스쿠마 하고 재밌는 거 뒤에도 현재 완료가 나오네. 저는 보통 이렇게 외우라고 해요. 완료는 완료가 받아야 한다. 과거 완료는 현재 완료가 받아준다. 현재 완료는 과거 완료가 받아준다라고 기억하면 돼요. 특히나 우스쿠마 조동사 다음에 헤드 PP가 오는 건 이상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 조동사 다음엔 동사 원형이 오는 거니까 이렇게 have PP가 원형으로 have가 붙고 PP가 와줘야 돼요. 우스쿠마 have PP 완료는 완료다 라고 기억하면 돼요. 바로 밑에 문제 2개 풀고 해석까지 깔끔 해보세요. 라라라. 다 했죠? 1번 if절의 시제가 뭐예요?
과거예요, 과거 완료예요? 과거 완료? 그러면 뒤에 따라 나오는 문장은 우스쿠마하고 현재 완료. 정답은요? 뒤에 거. 해석을 해보세요. 그녀가 법학학위를 받아서요, 안 받아서요? 안 받았어요. 그 포지션을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못 잡았다. 근데 2번 집중. 우스쿠마로 시작을 했으니까 가드 올려야 됩니다. 뭐 나온다. have pp니까 온다. 그러면 뒤에 if가 탁 나오면서 현재 완료예요, 과거 완료예요? 과거 완료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if 절이랑 순서가 바뀐 거예요, 그냥.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이 문장 해석해 볼게요. 제가 항상 뭐부터 해석을 하라고 했어요? if 절부터. 만약에 그가 돈을 냈더라면, 그 청구서 돈을 냈더라면 그는 경고장을 안 받았을 텐데, 이 말인즉슨 이 사람 지금 돈 냈어요? 안 냈어요. 경고장 받았어요? 받았어요. 아시겠죠? 이게 바로 not이 저기 붙어 있어서 그런 겁니다. not이 있고만 아주 좋구만. 근데 역시나 또 홍철 없는 홍철팀입니다. if 없는 if 가정법 또 나왔다. 이거 보세요. if로 시작하는 문장에서 if를 생략을 하니까 뭐가 앞으로 나와요? head가 앞으로 나오네. 아까는 were이 나오더니. 하하 참. 그래서 head가 앞으로 나올 수도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고, head가 앞으로 나오면 뒤에 동사 떨궈지는 pp 형태가 남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뒤에 것을 보고 would랑 have pp를 보고 여러분들이 다시 역으로 이제 도출해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가정법 과거 완료라는 것을. 우스쿠마 have pp를 잘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를 잘 기억한다고요? 우스쿠마 have pp. 밑에 문장을 딱 보면 두 개를 한번 풀어보세요. 직접 슬기롭게. 됐죠? 1번 문제를 풀 때 특이점, 여기 빈을 보고 푸는 거예요. 뭐 이상하다 느껴지죠? 맞죠? 원래 여기 뭐가 있었을 것이다, 앞으로 갔을 것이다. 왜? if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기억을 하시고, 뒤에 would have pp일 것이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수요가 많았더라면 공장이 생산량을 증가시켰을 것이다 라고 기억하시고, 밑에 거 여기 또 빈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head가 앞으로 있다가 뒤로 슉슉 빠졌구나. 우스코마 have pp. 요래 풀면 돼요. 괜찮나요? 근데 재밌는 거 해볼까요? 가정법 과거일 때랑 가정법 과거 완료일 때의 차이점을 좀 알고 계셔야 되겠죠? if절로 시작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세요. if절의 시제가 과거기 때문에 동사의 과거형이 나오는 거죠? 맞대요. 밖에서도 과거 완료가 나오는 것이고요. 콤마 찍고 뒤에 나오는 문장에 주어가 나올 것이고, 또 뭐가 나옵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4대 천왕 뭐예요? 우스쿠마, 또 우스쿠마 또 나오는 겁니다. 아 좋습니다. 비트 굉장히 잘 타네요. 자, 그 다음에 우스쿠마 하고 뒤에 동사 원형이 나오는 것이고. 좋다. 아침 12시부터 공사 좋다. 이게 강남이다. have, pp 이렇게. 자, 그래서 여러분 잘 봐요. 여러분들께서 뒤쪽 편을 보고 앞쪽을 채울 수 있어야 되고, 또 앞쪽 편을 보고 뒤쪽을 채워 넣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게 정석이고요. 실제 시험장 가서 한 번씩 if 과거형 동사를 찾았는데 뒤에 동사 원형이 보이지 않으면 크로스로 들어가셔야 돼요. 이게 혼합 가정법입니다. 또 뒤집어요. 뒤에 보니까 우스쿠마하고 동사 원형이 있는데 보기에서 과거형이 없어? 그럼 바로 크로스로 들어가야 돼요. 과거 완료로. 이게 혼합 가정법이라는 거예요. 무슨 가정법이요? 혼합 가정법이고, 한 번씩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나오거든요. 근데 잘 들어요. 무조건 정석으로 외우세요. 무조건. 근데 정석으로 외웠을 때 답이 안 보인다. 그럼 크로스로 들어가세요. 그게 바로 혼합 가정법이 되겠습니다. 정말 억지를 써가지고 문제를 만들고 혼합 가정법이 정답으로 나오는데, 이런 억지를 쓰는 경우는 거의 없죠. 보통 이제 정석으로 나가는 게 맞아요. 토익은 선을 안 넘어서 장사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토익이 선을 안 넘어요, 절대. 40년간 토익 평점이 거의 안 바뀌었거든요.
이게 뭐 구토익에서 신토익으로 넘어오긴 했지만 이게 점수 환산해 보면 거의 688점, 680점이 머물러요 항상. 이런 것만 계속 냈으면 평점이 거의 한 400점대로 떨어졌을 거예요. 토익은 망했을 거야. 근데 이런 게 계속 나오는 게 아니라 정석으로 훨씬 더 많이 나오거든요. 한 번씩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마지막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법 미래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법 미래. 여러분 보통 가정법 미래라는 것은 조건문이랑 싸워요. 무슨 문이랑 싸운다고요? 조건문이랑 많이 싸워요. 이 조건문이랑 왜 싸우느냐? 잘 들어봐요. 이 조건문 같은 경우에는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근데 가정법 미래의 확률은 미래에도 이루어지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확률 게임이거든요. 확률 게임. 근데 재밌는 것은 이거예요. 화자.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사건도 가정법이 될 수가 있고 같은 사건도 조건문이 될 수가 있거든요. 잘 들어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제 통장에 10억이 있잖아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차 한 대씩 사줄게요. 이렇게 말하면 웃음이 나오잖아, 맞죠? 저도 차가 없는데 선생님이 또 많이 피곤한가 보나 라고 느끼잖아요, 맞죠? 근데 이 문을 열고 앨런 머스크가 딱 들어와요. 여러분 제가 내일 차 한 대씩 사줄게요. 어때요? 확 끌리죠, 맞죠? 잘 들어요. 같은 사건이라도 어떤 사람이 말하면 확률이 겁나 높기 때문에 그게 조건문이 되고 어떤 사람이 말하면 터무니없는 거짓말이 돼요. 이 문장을 잘 보시면 같은 문장인데 여기서 should라는 게 들어왔죠. if절에. 그럼 이 말인즉슨 이 화자 입장에서는 이 일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고? should가 들어왔거든. 굳이 should가 들어왔어. 지금 이 사람의 말을 들으면 다시 태어나도 결혼을 너랑 할 거야 라는 표현인데 이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실 화자는 이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라는 건 알고 있고 그리고 결혼을 안 하고 싶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또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식 조건 느낌인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이 should라는 것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should. 우리가 여태껏 가정법을 지금 배우고 있을 때 if절에 조동사가 들어온 게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세요. if절에 조동사가 들어온 게 있어 없어? 없어. 전부 다 if가 붙지 않는 다른 주절에 우스쿠마가 나왔지 if절에 조동사가 나온 건 처음이자 이게 마지막이에요. 이게 토익이라는 시험이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IELTS라든지 다른 토플을 공부한다라고 치면 should 대신에 will이나 would나 were to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덜어. 하지만 토익은 선을 지켜요. should, 존엄이 처음이자 끝입니다. if절에 들어가는 것은. 아시겠죠?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하면 돼요. 가정법 미래는 딴 거 생각하지 말고 should만 생각해 주세요. if절에 should가 나오면 에헤이 가정법 미래구만. 그럼 뒤에 따라 나오는 문장에 will, can, may 정도까지만 기억을 해주세요. 뭐만 기억을 한다고요? will, can, may, will, can, may, will, can, may. will, can, may를 기억하고 뒤에 동사 원형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럼 밑에 문장을 여러분들이 풀고 해석까지 해보세요. 화이팅! 다 풀었죠? 1번 정답은 앞에 거 뒤에 거. 당연히 앞에 건데 해석까지 해야죠. 만약에 펀드 그 자금이 여력이 된다면 우리가 복사기를 한 개 더 살 텐데 라는 표현이었죠. 그럼 이 말인즉슨 지금 이 문장을 쓰는 사람은 이 일이 벌어질 거라고 믿어요? 안 벌어질 거라고 믿어요? 택도 없다라고 믿는 거예요. 지금 통장에 100원이 있는데 어떻게 복사기를 사니? 이런 뉘앙스야. 근데 저기서 우리가 should를 스르르 지웠어요. 그러면 이 화자는 이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어요? 안 이루어질 거라고 믿어요?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거예요.
야, 될 것 같은데 한 200만 남을 것 같은데 복사기 사자. 이런 뉘앙스가 되시겠습니다. 아시겠죠? 밑에 문장도 볼까요? 정답은 앞에 거예요, 뒤에 거예요? 뒤에 거죠. 해석을 해볼까요? 야, 만약에 상황이 안 좋아지면 CEO가 회사 구조조정한데 근데 지금 여기 should가 붙었죠? 그럼 이 화자는 이 일이 벌어질 거라고 믿어요? 안 벌어질 거라고 믿어요? 안 벌어져. 야, 우리 회사 얼마나 잘 나가는데 이런 느낌인 거죠. 맞죠? 근데 should를 없애요. 그럼 상황이 심각해집니다. 야, 우리 회사 실적 봤어? 적자도 없는데 큰일 났다. 야, 구조조정 하는 거 아니야? 요런 뉘앙스가 되는 거겠죠.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자, 오른쪽. 여러분들이 if랑 should에 익숙해져 갈 때쯤 또 다른 시련이 찾아옵니다. 뭐냐? if 생략이에요. 얘들이 항상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if 가정법에서 if를 생략하면 이제 should가 앞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뭐가 앞으로 나와요? 별의별 게 다 튀어나온다 그렇죠. should가 앞으로 튀어나오면 에헤이 가정법 미래에서 if 생략되었구나라고 각을 잡을 수가 있으면 되겠습니다. should를 보고 각을 잡거나 안 그러면 여러분들 아까 will, can, may 기억나요? will, can, may가 나왔을 때 문장이 2개 이상이다. 그러면 한번 각을 또 잡아봐요. 100%라고는 제가 얘기는 못해요. 그러나 will, can, may를 딱 발견하고 문장 2개 다 쎄한데 약간 쎄하다라는 느낌을 받고 가정법을 한번 다시 떠올려 보시면 되거든요. 밑에 있는 예문을 통해서 딱 보자면 이건 볼 것도 없다. 뭐냐? 여기 be delayed의 위쪽 쫙 치세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문장에서 갑자기 어떻게 비동사가 나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원래 조동사가 있었을 것이다. 근데 그 조동사는 앞으로 갔을 것이다. 왜 앞으로 갔을 것입니까? if가 생략되었을 것이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됐나요? 됐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속에 가장 걸리는 게 뭐냐? if가 없는 if 가정법일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가장 마음에 걸릴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느냐? 저 따라하세요. if 없는 if 가정법은 수월해라고 기억하세요. 뭐라고 기억해요? 수월하다고요? 네, 수월해요. 수월하게 할 수 있어. 공부는 수월하게. 수가 뭐냐면 should고요. 월이 뭐냐면 월이고요. 해가 뭐냐면 had예요. 됐죠? 그래서 if가 없어지고 앞으로 나오는 삼형제 수월해 친구들입니다. 할만한가? 수월해요? 수월해요. 가정법은 수월해요. 수월하죠?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뭘 하느냐? 제가 수월해라는 공식을 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기 제가 네모칸에 적어둔 이 네모칸에 들어올 동사 형태를 줬고요. 뒤에 또 적었어요. 그 다음에 또 뒤에 네모칸에 나오는 조동사와 동사 형태를 작성해 보면 돼요. 그리고 어떤 놈이 가정법 과거고 과거 완료고 미래인지 체크하세요. 2분 줄게요. 화이팅! 네모칸의 동사 형태 다 채우고요. 어떤 놈이 과거고 어떤 놈이 미래고 어떤 놈이 가정법 과거 완료인지 적으세요. 화이팅! 1분 남았습니다.
갑시다. 1번. should로 시작을 했다라는 것은 가정법 무엇일까요? 미래. 굿. 가정법 미래일 때는 should 다음에 동사 형태가 뭘로 올까요? 와, 원형으로 오는 겁니다. 굿. 그럼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뒤에 나오는 동사, 조동사 세 개 뭐가 나와요? will, can, may. will, can, may 다음에 뭐 어떤 형태의 동사가 나오나요? 원형입니다. 깔끔하게 요리를 끝내면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were로 시작을 했다라는 것은 가정법 무엇이에요? 과거라는 거겠죠. 그러면 동사 형태는 뭘까요? 맞습니다. 과거 분사 pp로 뜨거나 혹은요 보어로 떠야 돼요. 비동사 were이 앞으로 나간 거니까 you. 우리가 좋아하는 4대 천왕 조동사 뭡니까? 아따 우스꾸마. 우스꾸마 하고 뒤에 have pp입니까? 원형입니까? 원형으로 받아야 되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had로 시작을 했다라는 것은 가정법 과거 완료겠죠. 그러면 pp 형태가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had pp가 원래 한 세트니까요. 뒤에 우리가 좋아하는 4대 천왕 조동사 뭡니까? 우습, 쿠마 때려버리고 동사 원형입니까? have pp입니까? 요렇게 아름답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토익 시험에서 최상위급으로 어렵게 문제를 만들려면 어떻게 만드느냐? 가정법이 시제의 연장선상이라고 했죠. 그럼 여기에 수동태를 가미하면 정말 끔찍한 혼종이 탄생해요. 왜? 여기 수동태가 되면 will이나 may나 can 다음에 뭐가 와요? 수동태 형태인 be, pp 형태가 오고 요것도 우스쿠마 다음에 뭐가 와요? be, pp가 오고 여기 우스쿠마 다음 뭐가 와요? have, been, pp가 온다. 요것이 바로 토익에서 만들 수 있는 가장 끔찍한 문제 중에 하나, 가정법과 수동태가 가미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커스 토익이라는 웹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서 매일매일 실전 문제 3개씩을 제공해줘요. 공짜로. 맞죠? 공짜로. 학생분들이 공짜로 풀 수가 있습니다. 알고 있었나요? 몰랐죠? 지금부터 하시면 됩니다. 거기 이제 어제 거, 뭐 그제 거 다 풀 수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거기 이제 정답률이 나와요. 학생분들이 정답을 얼마나 맞췄느냐 못 맞췄느냐. 저는 그거 보러 들어가거든요. 사실. 가정법 수동태 문제가 나오잖아요. 정답률이 40% 밑으로 떨어져요. 한 32% 이렇게 돼요. 32%라는 게 여러분들 허수가 좀 끼어 있는 게 왜 그러냐? 보통 학생들의 보통 심리상 한번 어떤 문제를 클릭해서 풀어가 틀리죠. 그럼 뒤로 돌아가서 다시 정답으로 클릭을 하거든요. 보통. 왜냐면 동그라미가 다 뜰 때까지 하거든요. 보통. 그 말인즉슨 거기보다 한 2배 정도는 정답률이 낮을 것이다. 10명 있으면 1명 정도 맞췄을 것이다. 이런 거겠죠. 재밌을 거예요. 전국의 토익을 치는 학생들이 맞추는지 못 맞추는지 알 수 있거든요. 한번 즐겨보시면 됩니다. 해커스 토익 홈페이지에 한 번씩 나오거든요. 재밌을 겁니다. 즐겁게 실전 문제 여러분들 1, 2, 3, 4까지만 한번 풀어볼까요? 시간 관계상 문제는 또 잘 풀릴 거예요. 화이팅! 금방 풀죠? 아우 재밌어. 1번 정답. 첫 번째 if가 나오는 문장의 시제가 뭘까요? 과거의 you. 그럼 가정법 과거예요. 그럼 뒤에 나올 것은 우리가 좋아하는 4대 천왕 조동사 뭐예요? 후스쿠마 나오고 동사 원형. 정답은 C. 됐죠? 여러분 이 문장 해석해 볼까요? 제가 물어볼까요? 다음 중
not true인 것은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not true 문제 있잖아요, 맞죠? 사실이 아닌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자 이제 물어볼게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근로자들이 일을 효율적으로 끝냈다, 못 끝냈다? 일을 효율적으로 끝냈어요, 못 끝냈어요? 못 끝냈어요. 관련 정보가 있는 걸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라는 겁니다. 지금 해석이 잘 안 되죠. 연습하셔야 돼요. 파트 7에 이런 문장이 튀어나오면 바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거짓말이고 거짓말이다. 반대되는 내용이 나와야 되는 거겠죠. 이번에 월로 문장을 시작을 했다. 수월해. 뭐라고요? 수월해. 월로 시작을 했다는 건 가정법 과거라는 것이겠죠? 그럼 뒤에는 우스쿠마 나오고 동사 원형이겠죠? 정답은 A겠죠. 3번 볼까요? if가 나오고 had pp예요. 가정법 과거 완료되시겠습니다. 그렇죠? 가정법 과거 완료고 뒤에는 우스쿠마하고 have pp가 나와야 되죠. 그럼 보기 중에 정답은요? D. 4번 잘 봐요. if절을 딱 보고 if절에 지금 시제 동사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근데 여기까지만 보고 푸는 사람들이 있더라. 저보다 잘 푸는 겁니다. 아시겠죠? 저도 못 풀어요. 여기까지만 보면 뒤를 봐야 돼. 아, 우스쿠마하고 have pp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앞에는 과거 완료. 정답은요? C. 이렇게 풀면 되시겠습니다. 할만한가요? 여러분들은 잘 기억하세요. 제가 딱 두 가지는 머릿속에 넣어드릴게요. 가정법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조동사 4개 뭐예요? 뭐라고요? 우스쿠마. 뭐라고요? 거기에서 if를 생략했을 때 앞으로 튀어나온 친구들이 또 있었어요. if를 생략하고 앞으로 튀어나온 놈들 뭐예요? 수월해. 뭐라고요? 가정법은 2단어로 끝나요. 우스쿠마 수월해. 뭐라고요? 우스쿠마 수월해. 끝났습니다. 퀴즈 바로 푸세요. 104번 되시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일본 논사 좋다. 어려우면 건너뛰어요.
1분. (30초) 마무리하세요. 30초 남았습니다. 같이 합시다. 이제 1번 1번은 이건 뭐예요? 가정법 과거예요? 과거 완료예요? 가정법 미래예요? 자, 여기 if에 동그라미 하시고, 제가 말했죠. if절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들어올 수 있는 조동사는 한 개밖에 없어요. 뭐예요? should밖에 없죠. 보기 중에 should가 있어요? 없어요? 없네? 그럼 B밖에 안 들어오겠네. 그러면 가정법이 아니라 조건문이겠다.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잡으러 왔다 맞죠?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B가 나와야 돼요. 만약에 미스 리가 이 오피스 레노베이션이 좀 빨리 끝나기를 원한다면 조금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하는 걸 허용할 걸이라는 표현이 되는 거겠죠. 2번 킵의 동그라미. 여러분들 혹시 좋아하는 음료수 뭐예요? 맥콜이랑 여러분 먹는 과자는요? 팝콘이랑 먹다 남으면 킵 오형식. 그녀가 목적어고 그녀의 상태가 목적격 보호. 이 목적격 보호 장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절대명동 두부 플러스 형용사. 보기 중에 가장 적합한 것은 C겠죠. 수동적 의미를 가진 과거분사. 업데이티드 되어진다라는 게 뭐냐? 최신화된 버전으로 알게 된다. 그러니까 최신 정보를 알게 된다라는 표현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문장 전체를 보면 웬디가 그녀의 비서에게 요청했어요. 뭐를요? 그녀에게 알려달라고. 그녀가 알게 된 상태로 되게 해달라고. 정답은 C입니다. keep 누구누구 updated입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제가 봤는데 keep 누구누구 updating이라고 쓰는 경우는 한 번도 못 봤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3번은 because of 부자가 됐다. 4번은 when의 동그라미하고,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뭐가 뭐를 대신하죠? 아우 좋다.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현재이. 5번 뒤에 the other 나와 있는 거 보고 제가 말했죠. 맞아요. 원이 나와야 another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6번은 high랑 highly 중에 뭘로 찍으라고 했어요? 학생분들 이건 잘 기억하시더라고요. 매우라는 표현입니다. 7번 would로 시작하면 각을 슬쩍 잡아야죠. 오셨고만 나왔네. 그러면 뒤에 if가 왜 없을까? 뭐가 생략됐겠다. 근데 뒤에 not busy 형태를 딱 보세요. not busy? 그러면 had는 원래 없었을 것이다. 여기에 were이 나왔어야 되는 거죠. had가 여기 있었다면 뒤에 been 따위가 있었을 건데 없잖아. 그리고 뒤 앞에는 우스쿠마 동사원이에요. 8번 문제 풀 때 제가 the rest 여기 속지 말라고 했죠. papers가 주어예요.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 9번 퍼레이드가 취소된 게 먼저일까요? 눈이 온 게 먼저일까요? 왔어. 10번 문제 맞췄으면 오늘 여러분들 지대로 이해하신 겁니다. 그리고 토익에서 나올 수 있는 최고급 문제를 맞춘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에 주목을 해야 돼요. 배럴 헤드. 우리가 살면서 헤드 배럴은 봤지만 배럴 헤드를 봤을까? 못 봤어야 해. 없거든요. 그런 거는.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문장이. 여기서 문장을 끊어버리면 재밌는 결과. Had the company hired. 각 나왔다 그쵸?
왜냐면 헤드가 왜 뒤에 있었을 것인데 앞으로 튀어나왔을 것이다 라는 각을 잡아주시면 되고, 뒤에 원래 if가 있었을 것이다. 그럼 if 다음에 헤드 pp이기 때문에 가정법 과거 완료겠죠. 가정법 과거 완료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스쿠마 다음에 뭐를 써야 돼요? have pp를 써야 된다. 보기 중에 정답은 A, B 아니면 D겠다. 그쵸? 그런데 여기에서 B를 정답으로 고르면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야? 목적어. 뒤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면 수동태니까 D가 정답이겠죠. 요거 풀었으면 지대로 푼 겁니다. 11번. had로 문장을 시작을 했네. 원래 if가 있었을 것이다. 우스쿠마하고 동사 원형이 아니라 had pp니까 have pp가 나와야 되겠죠. 10번은 had가 과거니까 뒤에 우스쿠마 동사원이요. 13번은 if가 나오고 had pp네요. had pp 다음에 또 pp가 붙었네. 아 이거 과거네요. 맞죠? 과거 완료의 수동태네요. 과거 완료의 수동태이기 때문에 정답은요. 우스쿠마하고 have pp겠죠. 정답은 A. 14번은 이거는 복합명사예요. sales quotas라고 부릅니다. 판매 할당량. 15번 같은 경우는 명사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benefits는 이점이고요. beneficiaries는 수혜자예요. 수혜자.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헬스 클럽이 사람들한테 수혜자를 찾으라고 말할까요? 안 그러면 운동에서 오는 장점을 찾으라고 할까요? 장점. 16번은 말해 뭐해. below the market value라는 게 전명구입니다. 뭐라고요? 전명구예요. 뭐라고요? below가 전치사거든요. 그럼 below the market value 전명구 전체를 꾸며줄 수 있는 것은 부사의 역할인데 그 중에서 특히 거의 담당해서 전명구를 꾸며주는 부사가 있어요. 뭐예요? well. 기억하세요? well below the market value. 훨씬이라는 표현으로 씁니다. 요거는 암기입니다. 토익에서 보통 부사 중에서 이렇게 전명구를 자주 꾸며주고 많이 꾸며주는 게 바로 well이라는 저 친구입니다. 기억을 합시다.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오케이? 오케이. 고생하셨고 오늘 가정법까지 배우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이제 가정법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뭐가 되느냐? 3대 준동사, 3대 절, 특수구문, 비교구문을 막 배울 거예요. 이제 시작된다라는 거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3대 절, 3대 준동사. 내일부터 바로 들어갑니다. 내일도 잘 출석해 주세요. 아시겠죠? 좋아요. 모두 고생하셨고 내일 봬요. 고생하셨습니다. 우스쿠마 잘 기억하세요.